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실 고민은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고민거리. 애가 엄청 씻는 걸 싫어해요. 아들인데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병수 씨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른인 지금도 잘 안 씻어요. 네, 뭐 그 큰 고민 아닌 거 아니에요. 현주 씨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씻는 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저도 초보 주부로서 집 청소를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해도 태가 안 나고 계속 먼지도 쌓이고 물건도 쌓이고 고민이에요. 그건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청소를 엄청나게 못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한다니까요. 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못 하는 겁니다. 저는 네. 청소하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방을 저는 아늑하게 해놓고 거기서 헤엄치면서 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치우라고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친근감이 가죠? 참. 전생에 저기 황소개구리였나 봐요. 헤엄치는 거 좋아하고 방 안에서. 왜 하필 방송에 아무튼 버리죠? 더러운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병수 그렇죠? 씨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모두 잘 살자. 뭐, 요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다 잘 살자. 정말 그 판도사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저 멀리 해외에서 또 이 판도사를 너무나도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다 잘 살자. 요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뭐, 인류 건강에 대한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 뭐, 요런 것들, 세상에 너무 위험한 것도 많아지고요. 나쁜 것도 정말 많아집니다, 사실. 그래요. 뭐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개그맨 그만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저한테 지금 왜 그러시죠? 예, 좀 힘드네요, 갑자기. 내가 보기에는 딱히 우리 고민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오늘 주제를 좀 멋있게 말하려고 수쓴 것 같은데요. 걸렸네요. 걸렸어요. 네티즌이세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면도날처럼. 예,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사실 드는 마음에 이게 너무 진짜 심각한 고민거리예요, 사실. 집에서는 이제 엄청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저의 큰 고민거리,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풀어볼 겁니다. 예, 뭔지 궁금하시죠? 자, 뭘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종류도 다양, 쓰임은 더 다양한 살균제. 오늘 제대로 해부해봅니다. 살균제의 오해와 진실, 천연 살균 방법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을 알려드리니 채널 고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세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균제 성분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 이게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균제 역습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살균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길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아울러 우리 집안 세균 측정과 살균 방법까지. 쾌적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빨리 따라오세요. 네, 오늘은요, 살균제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세균은 왜 이렇게 위험한 건지, 살균은 또 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진드기나 기생충, 곰팡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병원성 세균이 우리한테 옮게 되면요, 피부염이나 식중독, 안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걸 불러오면서 건강을 위협해요. 그래서 네. 살균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손을 그냥 자유자재로 안질환, 폐질환. 네, 그래서 살균제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하려고 쓰는 살균 제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요,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온 거죠. 사실 뭐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작가님과 PD님이 상의해서 오늘 주제 정말 좋아요. 잘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살균제 속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누가 알려주실 건가요? 그 전에요. 네. 대체 세균이 얼마나 많길래 살균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건지, 우리 집안은 세균으로부터 안전한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점검해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그 조용하고 위험한 습격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판도사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균과의 전쟁. 혹시 우리 집은 아닐 거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집에 세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측정기까지 가지고 직접 측정하러 왔습니다. 옆에 도움을 주실 전문가분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균 잡는 마이다스의 손, 청소 전문 업체 이한성 실장님. 그냥 보기엔 참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에 엄청난 세균이 숨어 있다고요? 화장실, 주방, 거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요. 과연 집안 어디에 세균이 가장 많을까요? 정답은 바로 주방. 매일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 세균의 천국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주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방에는 음식 재료도 있고 또 온도와 습도가 아주 잘 맞아서 이 세균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의 필수품, 도마의 세균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그 수치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732!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요. 세균 위에서 조리를 한 것과 같은 셈이죠. 정말 많이 검출됐네요. 네, 아우 이 정도면 놀랍습니다. 네. 이게 약 50의 세균이 한 2만 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732명 곱하기 50하면 굉장히 많은 세균이 검출이 지금 된 거예요. 특히 주방에 서식하는 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세균 수치에 자꾸 갈증이 나더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물 이거 드시는 거예요? 네, 왜요? 물 마시는 건데 그냥? 그래요? 이 네. 세균이 되게 많아요. 여기 세균이 많다고요? 네. 정수된 물인데요? 네, 정수기의 세균이 기준치의 약 400배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400배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정수기에서도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니 정말 배신당한 느낌이었는데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 물이 나오는 통로인 주입구의 세균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정수기 필터와 내부 수조는 세균 번식 최적의 장소.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이 닿는 문손잡이도 세균의 습격에 예외일 수 없는데요. 여러 사람의 손이 매일 닿기 때문에 세균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가 있는 겁니다. 300이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또한 손이 많이 닿지만 세척에 소홀한 리모컨도, 매일 젖은 상태로 보관하는 칫솔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측정됐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스마트폰을 저희가 놓치고 갔어요. 네. 변기보다 더 심하다고 나왔습니다. 변기요? 그동안 변기를 갖고 다니신 거예요? 변기를 들고 다녔다니 끔찍하더라고요. 실제 제 휴대폰의 세균 수치와 변기의 세균 수치를 비교한 결과 정말 변기보다 더러운 휴대폰, 충격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집안에 왜 이렇게 세균이 많은 건가요?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라든지 또는 세포들, 또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음식을 먹고 떨어뜨리는 음식물 부스러기, 또 옷을 벗고 입을 때 나오는 옷 부스러기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요. 또 집 안에는 외부와 다르게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에 또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깨끗해 보이는 곳이 세균의 온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야, 근데 진짜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대체 진짜 얼마나 휴대폰을 진짜 얼마나 만지작 이렇게 막 거리길래 이제 세균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예? 전 잘 닦는 편인데 그런 거예요. 침으로 닦습니까? 이러고
세균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좀 이렇게 좀 손 좀 씻고 다니면 안 됩니까? 참, 저는 네. 닦는다고 닦는데 숨은 세균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부터 좀 닦으려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세면대 같은 건요, 사실 우리 매일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깨끗할 것만 같은데 또 그게 아니네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세균의 특성상 습하거나 온도가 높거나 물이 고여 있는 곳에 특히 잘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주방이나 욕실뿐만이 아니라 뭐 침대 시트, 베개, 자동차나 영화관 모든 곳이 청결에 소홀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마련이죠. 네. 네, 세균은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먼지나 수증기 또는 사람 손에 붙어서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데요.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하게 되죠. 선생님, 뭐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먼지나 수증기가 번식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예. 급성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것도 병원성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위생과 먹을거리도 신경 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게 현주 씨예요. 초보주부잖아요. 네.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잘 모른다면서요. 숙주나물로 콩나물국을 정말요? 끓인다는 아니, 얘기가 설마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요리를 자주 안 할 뿐이지 이 주방 청결을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숙주나물, 콩나물 그런 건 당연히 구분하죠. 가소롭네요. 네, 걱정하지 마시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앞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세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균제 성분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 이게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뭐 신문으로도 접했는데 진짜 떠들썩했잖아요. 특히 이제 영유아, 저희 집에도 현금이 유아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한 또 와이프가 있어요. 임산부도 있는데 이게 진짜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맞아요. 가습기 속에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살균제는 가습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으니까 성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항균, 비누, 렌즈 세척에 과산화수소 같은 소독제는 물론이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나 벌레 잡는 살충제도 넓은 의미로 보면 살균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와, 진짜 물티슈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야, 진짜 많네요. 그 안에 정말 나쁜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완전히 걱정이 되는데 성분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현주 씨가 준비했나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살균제 속의 성분을 직접 분석을 하고 실험까지 해보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살균제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 세균 잡으려다 건강 잡는 살균제의 두 얼굴,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넘쳐나는 살균 제품들로 지금은 과잉 살균 시대. 그런데 살균만 잘하면 정말 안전한 걸까요? 2011년 4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균제 속 숨어있는 엄청난 위험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렌즈도 소독하고 손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아이들 얼굴까지 닦아주고 거의 24시간 정도 살균제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안전한 건지,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접 알아볼까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경상북도에 위치한 영남대학교로 달려간 판도사 제작진. 살균제의 진실을 밝혀줄 생명공학과 박가영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오늘 실험에 사용할 살균 제품들을 보자마자 뒷면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생활환경 제품에는 보통 다 살균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런 살균 성분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연구원님. 멈춰선 곳에는 수십 개의 수조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손톱만한 물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브라피쉬는 사람과 같은 척추 동물로 유전체 구조가 사람과 닮아서 비슷한 유전체 기능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아가 투명하고 세포 분열이 빨라서 배아 발달 연구에도 적합합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살균제의 성분을 액체 상태로 추출, 적당량을 스포이드에 담아 준비를 하고요. 제브라 피쉬는 마취용액에 담가 수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준비해둔 살균제를 투여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브라 피쉬의 표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살균제에 노출된 제브라 피쉬,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실험 전과 비교해 멜라닌 색소가 대량으로 검출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그 멜라닌이라고 피부가 검게 되는 색소, 그게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근데 그게 UV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바르고 점심시간마다 식당 가서 바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햇빛에 노출되면 자꾸 반복되면 피부가 검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피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살균제를 직접 흡입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브라 피쉬로 실험을 한 결과 살균제 노출 직후 빠르게 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PGH와 그 PHMG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을 그 권장 사용량대로 그 물에 넣고 거기에 그 제브라 피쉬를 넣었을 때 그 제브라 피쉬들이 1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죽으면서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부검을 해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그 염증과 그다음에 그 중성지방의 증가, 그다음에 그 심장대동맥의 섬유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PHMG 등의 성분은 유해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균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균제의 위험성,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해 볼 건데요. 혈관 세포의 세포 독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하여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예정입니다. 현미경으로 세포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한눈에 보기에도 세포들이 붉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살균제라는 것이 대부분 그 세포막을 파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도 죽이지만 그게 이제 과도하거나 혹은 그 잘못 사용이 되면 사람의 세포막도 파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균한테만 그 살균 효과가 있고 사람에게 무해한 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살균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야, 진짜 와, 깜짝 놀랄 예, 사실이네. 진짜 세균의 역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균제를 사용하는 건데 자칫 세균이 아니라 이게 좀비네요. 좀비 막 사람 잡겠어요, 그렇죠? 네, 예. 보신 것처럼 살균제 안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성분이라서 요즘 일부 물티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요.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 지나친 사용은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화면을 보니까 그 뒷면에 막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네요. 이제 네. 뭐 굉장히 디피컬트 워드하네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성분 표시가 아예 없는 건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게 어떤 성분이다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메모를 잠깐 지금 해두시고 뭐 핸드폰으로 촬영을 좀 지금 해두셨다가 메모할 시간 잠깐 드려요. 하나, 네. 둘. 나가고 있죠?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소량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지침이 아직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 사례에 대한 연구나 보상 같은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폐질환을요 환경성 질환으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 그렇게 병 걸리기 전에 성분에 대한 검증을 꼼꼼히 해서 제품 출시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이제 좀 법학도 같은데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가습기 살균제는 사실 피부에 무해한 성분이라서 출시가 된 건데 흡입을 하면
하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산모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더 안타깝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살균제 사용 빈도가 좀 높다고 하니까요. 업체에서는 특히 성분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죠. 네. 게다가 세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장내 세균 중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과 해로운 유해균이 있어요. 아, 또 유해균 같은 경우에 이제 병균, 세균 뭐 이런 거, 장티푸스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유익균도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홍길동전의 허균.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선균, 김태균 뭐 이런 사람들은 유익하잖아요. 그 중에서 유해균만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살균제 중에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구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요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죄다 죽이면 균형이 좀 깨져서 면역력 이상이 오는 게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얘 놀랬네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더욱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답 나왔어요. 사실 답이 딱 나왔네요. 현명하게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말이 될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살균제의 선택과 사용 어떻게 해야 현명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요 문제는요. 이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람에게 직접 그 몸에 닿거나 흡입할 수 있는 제품들에게는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규격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어겨서 그냥 그 살균 효과만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자꾸 또 다른 그 문제점 혹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항상 그 정해진 용도, 그 다음에 그 정해진 그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을 딱 짚어보면 용법과 용도와 용량을 정확하게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게 정말 키워드, 포인트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손 청결이 중요한데요. 세균을 이동시키는 가장 쉬운 매개체가 바로 손입니다. 버스 손잡이나 뭐 지폐 이런 데서 세균을 엄청 많이 옮겨올 수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폐 같은 거 진짜 뭐 아무리 좀 세균이 있다 그래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더러운 사람들이랑은 이제 또 그러니까 뭐 이나 씨 같은 경우에 핸드폰 되게 만지작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악수하면 안 되겠네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방금 전에 코 파고 막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멀리 해야 아니 되는 거야. 자기는 코 안 파나. 그냥 돌아와서 손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천연 살균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권하는데요. 햇빛을 자연 살균제라고 합니다. 햇빛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살균이 되고요.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죠. 네. 그리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세균의 역습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규칙적인 식사, 숙면, 그리고 즐거운 마음가짐. 네, 오늘 선생님 뭐 잘 살아남으려고 정말 액션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세균의 역습을 너무 강하게 지나치게 막으려고 한 결과 이제는 살균제 역습에도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요. 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잘 알아보고 사용하시고요. 평소 청결과 건강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오늘 좀 되게 무서워요. 살발해요, 살발해. 그냥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요거 한 시간 내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무서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현명하게 사용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뭘 좀 준비를 해왔어요. 뭔데요? 보기 전에 제가 또 이제 판도사 선배 아닙니까? 당신들보다 선배잖아요. 먼저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선배잖아요. 그렇죠? 세 분도 오시기 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명언이 하나 있어요. 명언까지? 어떤 들어보시겠어요? 화학은 천연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성형미인은 자연미인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화학은 천연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아니 근데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분명 심지어 책에서 읽은 적 있어요. 그런 걸 읽었어요? 네. 독서를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제 TOP에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으로 살균제 공포 여러분들 벗어나 보세요.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약품 없이 세균 잡는 천연 살균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천연 살균법은요, 여성들의 적, 듣기만 해도 막 차단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 단어. 예? 안 친한 친구가 새벽 4시에 게임 초대 문자를 까까톡에다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막 차단해버리고 싶잖아요. 친구 차단. 그거 다음으로 차단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것. 하지만 이 녀석이 살균에는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천연 살균법 첫 번째, 바로 자외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햇빛 좋은 날이면 이불 빨래에서 볕 잘 드는 곳에 널어놓은 것 보셨죠? 이게 다 과학적인 원리라는 사실. 햇빛은 눈에 보이는 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외선이 천연 살균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외선을 쬐기만 해도 미생물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의류뿐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주방용품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것이 장점. 여기서 잠깐! 사람도 햇빛을 쬐면 좋다? 맞습니다. 적당한 햇빛은 옷이나 몸에 묻어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자외선은 우리 몸에 중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타민 D 결핍증 진료 환자 증가율이 무려 약 82%나 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일종의 호르몬으로서 혈중의 칼슘, 인,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결핍되었을 때는 칼슘이 낮아지게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뼈가 혈중으로 이동을 하는 골 흡수 작용이 일어나서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게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면역세포 활성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결핍되었을 때는 감염이 쉽게 오게 되고, 또 만성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암, 각종 여러 가지 암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2~3번 얼굴, 팔, 손 등에 햇빛을 5분에서 10분 쬐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합니다. 햇빛에 과하게 노출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외선 잘만 활용을 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겠네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천연 살균법은요, 활짝, 아주 활짝 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고요, 집안 곳곳에 있는 이것을 활짝 열어주면 되는데요. 아주 쉽지만 소홀하기 쉬운 살균법, 바로 만나보시죠. 천연 살균법 두 번째, 환기입니다. 일조량이 많지 않은 겨울, 햇빛이 나길 기다렸다가 소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는 환기만 제대로 해줘도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보통 창문을 잘 열지 않는 데다 문풍지 등으로 틈새까지 막아버리곤 하는데요. 이런 습관은 실내 온도와 함께 세균, 먼지 수치까지 쑥쑥 올린다는 사실. 이렇게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안 한 것만 못한 셈인 거죠. 네, 밀폐된 실내의 경우에는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나, 환기를 자꾸 시키면 온도도 낮아지고 습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공기 매개의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차단되기 때문에 살균 효과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3번 30분씩. 단 대기가 침체돼 오염물질이 정체돼 있을 수 있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거실 문과 맞은편 방이나 현관문을 열어 맞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아토피, 천식 등을 앓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춥다고 문 꽁꽁 닫고 계시지 말고 적당히 문 열고 살자고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창문을 열어다오. 왜 열어달랬겠습니까? 줄리엣 집 환기시켜 주려고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 웃긴가? 뭐야?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살균법은요, 우리 생활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요, 돌리고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천연 살균법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위생적이어야 하는 행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섭씨 100도에서 10분 이상 삶아야 제대로 살균된다고 하는데요.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행주를 매일 삶아서 소독하는 주부는 약 10%가량에 불과하다고 하죠. 네, 특히 이제 젖은 행주의 경우에는 온도와 수분과 영양분이 세균 증식의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시간만 지나도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이런 증식이 가능하고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려 100만 배 이상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식중독이나 장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꼭 삶아가지고 소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 삶지 않아도 행주를 잘 빨아서 전자레인지에 8분 정도 돌리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물론 기생충과 알까지 99% 살균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건데요. 구성 분자를 상호 충돌시켜 발생한 마찰열로 인해서 미생물이 사멸되는 원리입니다. 화학약품 없는 똑똑한 살균법으로 위생과 건강 모두 챙기세요. 우와. 네. 와, 진짜 주부병스 캐릭터 많네요. 진짜 귀찮아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행주는 삶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돌려봐라. 이런 실제로 쉽게 할 수 있는 팁까지 주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였어요. 다만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돌리고 이런 허당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칫솔도요. 돌리는 시간 짧게 칫솔 몸만 돌리시면 되고요. 칫솔 때는 플라스틱이니까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좀 숨을 쉬고 얘기하세요. 숨 넘어가겠네. 아니, 호흡기 질환 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살균제를 쓴 적이 없는데. 예? 아무튼 이제 지난주까지 모니터를 이제 쭉 해봤는데 제 코너를 전부 다 이제 좀 껴들어와요. 이렇게 살짝 툭툭 들어오더라고. 굉장히 이제 잘난 척을 좀 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표정이 굉장히 위축돼 있더라고요. 약간 위축성 위염이 걸린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잔병이 많아요. 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만 말하려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기는 한데 참아드리겠습니다. 계속 해보시죠. 녹차 같은 경우에 녹차도 천연 살균제입니다. 그릇이나 가구를 닦아주면요. 이거는 살균이 돼요. 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식초랑 베이킹소다로 과일 씻는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도 세탁기나 싱크대 배수구 청소하는데 아주 훌륭한 천연 살균제가 됩니다. 선생님은 제가 이제 와이프랑 영화를 봐요. 끼실 겁니까? 예? 눈치 없이? 예? 선생님 안 꼈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 경수 씨, 이 천연 살균의 키워드는 자외선 살균, 고온으로의 소독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천연 식재료를 활용하라. 요거까지 끼워서 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때요? 요 정도면 제가 살균제 고민을 좀 덜어드린 거 맞나요? 끼지 말라면서요. 아니 껴야죠. 지금은 껴야죠. 예? 전문가를 여기 이 자리에 왜 모셨겠어요? 지금은 끼라고 모신 거죠. 출연료 입금 됐을 거 아니에요. 끼셔야죠. 시청자들 걱정이 많이 줄어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뭐예요? 네, 어떡하죠? 다시 걱정을 많이 하실 시간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더욱 심각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건강을 위해 그리고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약품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변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대미문,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400여 명의 피해자와 127명의 사망자를 낸 살균제 가습기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가습기 살균제 재앙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살균제는 그 성분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유해 물질인 CMIT, PHMG 등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는 절대로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중화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안전관리 기준이 허술한 상황에서 제2의 가습기 파동,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 등도 공기 중에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물질인데요. 환경부 조사 결과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중 무려 3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고요. 4개 제품에서는 심지어 발암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살균 제품 관련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몸속으로 스며든 가습기 살균제처럼 아차 방심한 사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약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충제인데요. 강한 번식력으로 끈질기게 살아남는 바퀴벌레. 완전 박멸을 꿈꾸며 바퀴벌레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초가삼간을 태우고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가스레인지에 국을 끓이다 옆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린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인은 살충제 분사기 폭발. 가연성 물질인 살충제 스프레이는 불길과 닿으면 화염 방사기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살충제를 켜둔 채 외출했다가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에어로졸형 살충제에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와 훈연식 소독약의 표면에서 나오는 열원이 서로 만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는 꼭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불법 제품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가짜 손소독제 사건을 아시나요? 우선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손소독제는 의약 외품으로 물 없이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 제품입니다. 여기서 의약 외품이란 의약품과 일반 공산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치약이 있죠. 그에 반해 손세정제는 물로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 외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 없이 사용하는 손세정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소독 제품의 많게는 70% 이상 메탄올을 사용했는데요. 소독약 주원료인 에탄올의 반값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법 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소독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들, 올바르게 사용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무섭네요. 예, 그렇죠? 선생님 매주 이 살벌한 그 소식을 계속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집에서는 한 가정의 엄마일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그냥 호환마마 같은 그런 존재네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예, 가습기 살균제야말로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다 쳐요. 근데 방향제나 탈취제, 바퀴 잡는 살충제 스프레이 이런 거는 이제 사용을 잘못하거나 과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예. 그렇죠. 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더불어서 불법 손소독제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에탄올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렴한 메탄올로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었죠. 메탄올은요 몸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농약 중독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모르는 사이에 짧은 순간에 흡입을 하게 되고 피부에 닿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조심을 많이 시켜야겠죠.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살균제를 덜 쓰고 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저기 네. 가서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많이 보라고 해야겠어요, 애들한테. 그럼요. 그렇죠? 시청률 좀 올리고.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목숨을 그래서 위협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열정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네, 유익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살균제만 쓰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약을 팍팍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사용하실 때는요, 용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좋아요. 아까 저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멘트를 그대로 하셨네요. 얘기하신대요. 마치 자기 거인 마냥.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아까 가르쳐 줬던 천연 살균법을 애용하자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자랑 시작을 하셨네. 아, 네. 참. 그리고 이
먹을거리만 뒷포장지를 확인할 게 아니라요. 이제는 소독제, 살균제도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항상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아, 진짜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이나 씨와 현주 씨가 깔끔하게 한 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입금됐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한 줄 정리, 딱 총정리 좀 해주시죠. 네. 청결 유지와 건강 관리 가장 좋은 살균법임을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저번 주에는 5줄로 정리를 해주셔서 좀 긴 맛이 있었는데 오늘 한 줄 정리 깔끔하게 하셨네요. 저도 오랜만에 좀 멘트 한번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한 정보는 싹 다 살균을 하고요. 유익한 정보만 살려서 방송하는 판도사였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작가님이 써주신 거고 작가님이 잘 쓰세요. 그냥 뭐 저는 뭐 다 차려주신 밥상에 그냥 날렸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저희 판도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에는요 이제 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라식, 라식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라식. 저 했어요. 아이들의 눈 라식. 뭐 라식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전 눈이 너무 나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드렌즈 끼다가 소프트렌즈 끼다가 뭐 안 돼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라식을 결국 했죠. 그래요. 안경 안 쓴 거보다 이제 안 쓴 게 더 이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훨씬 낫죠. 또 이 안경 여자들은 오래 쓰다 보면 얼굴형이 변한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는요, 제 안경 썼잖아요. 저는 라식을 하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작아서 라식 그 기구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라색을 했어요, 저는요. 알이 없어요. 난 지금 알이 없어. 알이 내 친구 중에는 라식을 했는데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거의 있어요. 없는 그래서 두꺼운 안경 더 쓰고 다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그래요? 나식 부작용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